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렇게 뭔가 카메라에 대고 말해보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, 여기 카메라를 켠 이유가 있습니다. 안 좋은 소식이 조금 생겼는데,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렌탈 최고 명령서를 받았어요. 이유는 집주인이 집을 팔았습니다. 그리고 새 집주인이 본인들이 들어와서 할 거라고 저를 내쫓게 되었어요. 그래서 현재 받은 노티스가 3개월, 11월 30일까지고. 근데 이것도 찾아보니까 현재 집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그 전에 원래 가지고 있던 랜드로드 분이 저한테 노티스를 주면 3개월이 주어지고, 만약에 새 랜드로드가 생겨서 그분들이 저한테 노티스를 주게 되면 4개월의 시간이 주어진대요. 그래서 아마 그 과정에서 노티스를 조금 더 빨리 그러니까 한 달이라도 아끼자고 이제 전 집주인한테 노티스를 달라고 한 것 같아요. 여튼 그래서 저는 이 노티스를 전 주인에게 받았고요. 아마도 뭐 이 노티스는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디스핏 신청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디스핏을 진행하려고 합니다. 혹시나 저랑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이 비디오를 한번 찍어보는 중입니다. 좀 어색하네요. 일단은 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은, 솔직히 뭐 집을 찾아서 이사 가는 거 당연히 스트레스 받긴 하는데, 그거가 완전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일단은 내년 여름쯤에 미국으로 이주를 할 계획이 있어요. 근데 이제 11월 30일 기준으로 이 집에 나가서 새 집을 찾게 되면 앞으로 살 만한 렌트를 찾는 게 뭐 반년 조금 넘게? 이게 되게 쇼텀 렌트잖아요. 근데 다들 알다시피 보통 렌트 계약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, 그렇게 되면은 제가 반년에서 반년 조금 넘게 살 만한 렌트를 찾는 게 조금은 더 어렵고 복잡하죠.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는 당연히 같은 컨디션을 가지고 이 금액에 맞게는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. 존재하지 않아요. 이미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 매물을 살펴봤죠. 이사를 당연히 못 갈 정도로 뭐 당연히 뭐 어플을 못 할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, 그래도 렌트를 이왕이면은 돈 내시는 분들은 알지만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게 좋잖아요, 저희는. 그쵸. 그리고 또 이사가 쉬운 것도 아니니까요. 이사를 1년 사이에 2번을 한다는 거는 조금 학대죠. 저는 이 집에 현재 거의 2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, 짐이며 혼자 살고 있어서 뭐 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조금 이사를 2번 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로 좀 빡세요. 네, 여튼 그렇다고 해서 뭐 당연히 그 디스핏을 하려는 이유도 존재를 해야 되죠. 왜냐면 이거를 지금 중재를 걸었을 때 제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디스핏을 하면은 뭐 디스핏을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. 결과적으로 제가 질 거잖아요, 이거는. 이유가 있어요. 이유를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. 혹시나 뭐 저랑 비슷한 상황이 있으신 분들이 나중에 뭐 혹시라도 도움 받으실까 해서 이걸 일단 찍어보게 됐어요. 제가 일단은 디스핏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. 이거 찍기 전에 조금 이렇게 상황이 바뀐 게 있는데, 일단 1번은 이분들이 집을 보러 왔을 때 집을 팔고 있던 리얼터랑 얘기하는 대화하는 걸 들었는데, 이제 제 유닛에 세탁기가 없거든요. 그 메인 유닛에 세탁기가 있고, 그 전에는 그 세탁기가 반대 메인 유닛에 비즈니스 데이케어가 있었어서, 그 데이케어가 끝나는 시간부터 저는 세탁기를 건조기랑 같이 쓸 수 있었어요. 주말에는 데이케어가 없으니까 아무 데나 쓸 수 있었고. 근데 이제 그분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면 제가 세탁기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. 근데 저 렌트 계약에는 세탁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. 그러면 이분들이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, 여튼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. 뭐 렌트비를 깎아주면서 세탁을 밖에 나가서 하게 한다든지. 근데 여튼 그분들이 얘기할 때 뭐 세탁기를 여기다가 넣으면 된다,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어요. 그래서 그 얘기를 2번을 들었거든요. 각자 다른 날에.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살짝 이게 유닛을 업그레이드해서 사람을 들이려는 게 아닌가 하는 정황적인 느낌이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이거를 현재 랜드로드에게 말을 했더니, 랜드로드가 이제 그 리얼터 분한테 물어봤나 봐요.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신 말로는 미안하다고, 그거는 자기가 집을 팔기 위해서 조금
그런 얘기를 막 한 거래요. 했는데 뭐 이거는 상관없고, 두 번째 이유는요. 저희 집이 그 메인 플로어 해가지고 제 유닛까지 포함한 1층이 1295 스퀘어핏이고 그 다음에 2층이 721 스퀘어핏이에요. 그래서 제 거를 제외한 옆에 메인 유닛에 있는 것만 그 방이 4개 있어요. 1층에 하나, 2층에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제 유닛에 방이 한 개가 더 있으니까 만약에 집 전체를 따지면 총 방이 5개가 있고 화장실은 하나, 둘, 셋, 4개가 있어요. 방 5개, 화장실 4개. 근데 이 지금 제 계약서 여기 계약서가 아니고 이거 퇴거 명령 공지서 보면은 여기에 지금 토탈 무빙인 피플 해가지고 뭐냐 이렇게 초점 이게 4명이라고 나와 있어요. 이게 제가 이걸 가지고 디스플레이 할 때 좀 조금 좋을 것 같은 게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정확히 몇 명이 들어와 사는지는 저도 몰라요. 물어봤거든요, 리얼터한테도. 근데 말 안 해줬고요. 만약에 이렇게 여기 서류에 써있는 대로 4명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메인 유닛에 4명이 사는 것도 충분한 공간이고 그 다음에 내 유닛에 4명이 사는 거는 불가능해요. 제가 이게 정확히 몇 유닛인지는 몇 스퀘어핏인지는 모르는데 제 방은 2명, 그러니까 제 공간은 2명 겨우 살 수 있을까 싶은데 2명 살기도 좁다고 느껴지거든요. 딱 혼자 살 만한 공간이에요.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그 반대쪽에 4명이 사는 거는 너무 나를 쫓아내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공간에 4명이 산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. 근데 이게 아마 서류가 제 공간에 4명이 산다고 숫자를 넣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거 뭐 본인들이 실수한 걸 수도 있긴 한데 본인이 잘못한 거죠. 이 공간에 4명이 들어와 살 수는 없습니다. 그러고 제가 처음에는 진짜 제가 조금 좋은 증거를 하나 잡았는데 그 전에는 제가 이 모든 사안들을 가지고 현재 집주인한테 물어봤어요. 너는 집을 렌트를 준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? 왜냐면은 저도 싸우기는 싫거든요. 이왕이면은 집주인이랑 사이가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디스피트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막 엄청 좋은 기분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집주인한테 물어봤더니 솔직히 자기가 봤을 때도 언젠가는 뭐 자기들이 쓰건 안 쓰건 지금은 그렇다 치는데 언젠가는 나를 쫓아내고 이제 누구한테 렌트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. 솔직히 자기들도. 왜냐면 나한테는 그 BC주에서 정해진 퍼센테이지가 있잖아요. 그래서 저한테는 집값을 많이 못 올려요. 몇십불밖에 안 돼요. 한 달에 올려봤자. 근데 이제 새 테넌트 들이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솔직히 못해도 이 컨디션이면 200~300불 더 받을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살짝 정황상 그런 느낌이 났었어요. 근데 그러고 이제 살짝 세탁기 문제나 이제 여러 가지 새 집주인한테 뭐 렌트비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줘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저는 그분들이 내가 먼저 막 쪄가지고 물어봐서 알 게 아니라 그분들이 알려줬던 생각하는데 여튼 그 현재 집주인이 그때 부동산 분이 다 상대 측에다가 정보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.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연락이 왔습니다. 근데 그 새집주인분 집 보러 가실 때 제 유닛 세탁기가 없는 걸 정확히 알고 계셨거든요. 근데 그 부동산 중개인이 하는 말이 자기는 너가 세탁기를 아예 집이랑 상관없는 곳에 쓰는 줄 알았다고. 자기 상관이 없는 줄 알았대요.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, 메인 유닛에 항상 써왔다고. 그러니까 너가 앞으로 너가 그 사람들이 집에 들어와 살면은 내가 세탁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내서 알려달라고 했죠. 그리고 이제 다른 그 렌탈 계약서에 있었던 전 집주인이 저한테 프로바이드 해줬던 것들도 마찬가지였고. 그러고 제가 조심스럽게 그 사람한테 얘기했어요. 제 사정을. 내가 내년 여름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 쇼텀 렌트를 구하는 건 조금 힘들어서 그런데 혹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당연히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죠.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이 다 들어와 살아야 돼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들어와 살 거래요. 그래서 안 된대. 그래서 일단 알겠어. 근데 저는 이제 이 토탈 피플 무빙인 이런 숫자들 있잖아요.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살짝 그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. 너 근데 몇 명이 이 집에 들어오는지 알아?
이렇게 물어봤어요. 근데 제가 그 과정에서 이제 일 중이었었어가지고 대화하는 거를 제대로 못 들을까봐 일부러 녹음을 했거든요. 통화 녹음을. 근데 거기서 얻은 정보가 있어요. 이 사람이 저한테 아주 좋은 증거를 주었습니다. 집주인이 말한 건 아니지만 여튼 제가 이 사람한테 Do you know how many people is gonna live in this place?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몇 명이라고는 정확히 말 안 해주더라고요. 근데 그 전체 패밀리가 들어와 살 거라고만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나의 이 공간을 백이라 불러요. 왜냐면 메인 현관에서 제일 뒤쪽이어서. 근데 여튼 그 사람이 They need a bag for their office라고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여기서 좋은 게 오피스로 사용할 시에는 저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이제 녹음했잖아요. 이 사람이랑 통화한 증거가 있잖아. 보통 당연히 집주인 아니지만 부동산 집을 중개해준 부동산 중개인이 한 얘기니까 아무래도 저한테 유리하게 작용하겠죠?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구 양으로는 저 유닛에 핏하지 않는다고.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오피스로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 통화를 녹음한 거가 있어서 이걸 증거로 잡았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제 정황 증거를 가지고 렌탈 디스퓨트를 넣을 거예요. 이 디스퓨트 하는 거는 찾아본 결과 일단은 저는 이 BC 하우징이랑 가까이 살아요. 그래서 저는 직접 가서 하려고요. 근데 이게 그 디스퓨트 날짜 3주가 주어지거든요. 21일이 주어지는데 보통은 사람들이 이 그 히어링이 열리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거의 디스퓨트 마감 날짜에 맞춰서 하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다음 주 토요일이 마감 날짜여서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가서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접수 시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정황 증거나 증거에 대해서 설명하실 필요는 없대요. 이제 그분들이 히어링 열린다고 하면 그 사이에서 이걸 다 접수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. 오히려 이제 BC는 조금 더 테넌트를 도와주려는 측에 서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랜드로드 측에서는 본인들이 들어와서 산다는 증거를 해야 돼요. 근데 그게 아무래도 조금 입증하기가 복잡하지 않을까요? 그리고 아마 제가 이제 또 오피스로 쓴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튼 이걸 가지고 디스퓨트를 하고 만약에 제가 이기면 저는 여기서 계속 살 수 있는 거고요. 만약이라도 지면은 그냥 그 노티스 받은 날짜 나가시면 돼요.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디스퓨트 하는 게 당연히 관계가 좋은 게 좋긴 하지만 막상 생각보다 잃는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해볼 예정이에요. 그리고 만약에 그 히어링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늦게 열려요. 그러면은 만약에 그 히어링이 제가 나가야 되는 날짜가 11월 30일까지인데 그 후에 열리잖아요. 그러면은 다시 그러니까 그 히어링 하면서 날짜를 패스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계속 사는 게 문제가 없고 만약에 히어링 끝나고 제가 졌어요. 그래서 랜드로드 편을 들어줘서 제가 이 사람들이 진짜 여기 사는 게 맞으니까 나한테 나가라 하면은 다시 노티스를 또 2달짜리를 줘야 된대요. 그래서 여튼 시간을 조금이라도 끌면은 이러나 저러나 쇼텀 렌트를 찾는 거가 마찬가지니까 이겨서 가장 쭉 살 수 있으면 좋은 거고 대신에 이제 랜드로드와의 뭐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수 있겠죠. 근데 뭐 이러나 저러나 제 생각에는 잃을 관계도 없다고 생각해요. 어차피 돈만 주면 끝나는 관계고 뭐 아마도 집 나갈 때 디퍼짓 이런 거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? 근데 이것도 제가 이분들이 집 사는 과정에서 제가 살고 있는 유닛을 인스펙션을 아예 안 했어요. 제가 진짜 인스펙션 한 게 물이 나오는지 뭐 변기가 내려가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밖에 안 했거든요. 그래서 이 집이 이미 지어진 지가 10년이 넘은 집이고 저 말고 전에도 다른 세입자가 있었잖아요. 지금 저 전에만 기간이 8년이니까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이게 제가 만든 건지 남이 만든 건지도 알 수가 없는 과정인데 이거를 아예 인스펙션을 안 했으니까 제가 이거를 현재 집주인한테 말을 했죠. 그래서 그 집주인분이 이거는 다 내가 한 게 아니고 이전부터 있었던 거라고. 이 사람은 어차피 집을 파는 과정에서 이제 팔았으니까 끝나신 거고 나랑 이제 뭐 그렇게 뭐 딜할 것도 없는 거예요. 근데 이분들은 진짜 좋은 분들이어가지고 이런 데미지 입은 것도 그냥
말씀하시는 게 솔직히 사람이 살다 보면은 집이 오래되니까 당연히 찍히고 더러워지고 부서지고 하는 건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인스펙션 안 했으니까 이걸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울 수는 있죠.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그 사람들한테 데미지 이렇게 사진 다 보내주고 제가 이제 수집할 수 있는 데미지는 다 보내드렸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그 상대층에 연락해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 디퍼짓은 나중에 자네한테 돌려주어라 라고 전달해 준다고 했어요. 그래서 저는 그 전달해 준다고 했던 거 제가 이제 랜드로서 사진 보냈던 것들 다 이미 캡처해서 저장을 해놨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분이 전달했다고 하면은 그것도 하나만 자필로 써가지고 받을 예정이에요. 혹시 모르니까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. 그래서 여튼 이런 일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조사할 것도 없어요. 너무 정보가 너무 잘 나와. 그래서 생각보다 찾아보니까 막 레딧 같은 거 보니까 이게 이기셔서 살고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리고 BC주에서는 거짓말 쳐가지고 본인들이 살지 않는데 테넌트 쫓아내잖아요. 그러면은 1년치 렌트비 보상해줘야 돼요. 그래서 제 랜드로드가 말해준 거는 만약에 너 생각에 진짜 이 사람들이 렌트 줄 것 같으면은 나중에 여기 집 있는 한번 지나라도 다니라고 계속 다니다가 너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가족 멤버 아닌 사람이 이 집에 나오거나 아니면은 막 크레이글리스트나 픽스 마켓플레이스 같은데 너 렌탈 유닛 그 가격 다르게 올라오면 그런 거 캡처해놓으라고. 혹시 모른다고. 그거 아마 그 캡처해놓고 이렇게 하면은 다 그거 아마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거예요. 안 해붙이는 것도. 아무튼 그럽니다. 또 다른 정보를 찾거나 업데이트가 있으면 이거 또 찍어서 알려드릴게요. 처음에는 조금 스트레스 받아서 이걸 할까 말까, 그냥 이사를 나갈까, 뭐 어떻게 할까, 막 저렇게 머리가 좀 아팠는데 그 오피스로 쓴다는 녹음하고 나니까 조금 괜찮아졌어요. 한방 조금 더 큰 증거가 생겨서 이게 좀 랜드로드가 한 말이면 좋았을 텐데 여튼 그분들은 아직까지 저와 개인적인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. 아직 뭐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뭐 시간이 남았다고 해서 그 세탁기 같은 건 어떻게 해줄 건지 모르겠네요, 정말. 일단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해요. 나중에 또 업데이트 있으면 찍어볼게요. 안녕.